나는 미용사다, 호남입니다. 오늘은 네이프 컨트롤을 한번 배워볼 텐데 이렇게 무겁게도 할 수도 있고요, 가볍게도 할 수 있잖아요. 네이프를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랑 핑거 포지션이라든지 바디 포지션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섹션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걸 오늘 한 번씩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이 얄쌍한 느낌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조금 컨트롤 하는지 한번 볼게요. 제일 많이 자르는 게 보통 이렇게 해서 뭐 호리존탈로 들어서 밑에 가이드 갖고 와서 이렇게 해서 자르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잘라서 가는 게 또 하나 있고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온베이스 느낌으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90도까지 들어서 보통 이렇게 자르죠. 많이 이렇게 자르는 게 하나 있고, 그죠? 또 한 가지는 잡아서 버티컬로 자르는 경우도 있죠. 똑같아요. 각도는 90도 들어서 밑에 가이드 보고. 이게 조금 더 가벼움을 주겠죠. 왜냐면은 얘는 한 방향이 들었으니까 이 밑에 머리가 안 잘릴 거예요. 하지만 버티컬을 사용했을 때는 조금 더 위에도 잘리고 밑에도 같이 잘리는 방법, 그죠? 요렇게 보통 요렇게 많이 자를 거예요. 그죠? 버티컬로 뭐 키어로 들어서 90도로 이렇게 스퀘어로 들어서 90도로 이렇게 많이 자르겠죠. 그죠? 스퀘어로 들어서 90도 이렇게 자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잘랐죠. 이 잘랐으면 위에는 좀 가벼운데 밑에가 무거워요. 이 밑에를 얄쌍하게 하려고 좀 질문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잘랐을 때 제가 지금 틀린 방법으로 잘랐거든요. 뭐 틀린 방법은 아닌데 조금 무겁게 자르는 방법으로 제가 잘랐어요. 금방.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잡았을 때 베이스가 이렇게 잡았을 때 온 베이스로 다 가야 되는데 이 베이스가 밀려가지고 두세 단까지는 온 베이스로 가는데 여기서부터 거의 사이드 베이스로 많이 당겨요. 왜냐면 이 머리가 파일까봐. 이 머리가 파일까봐 사이드 베이스로 많이 당겨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무게감을 얄쌍하게 해주고 싶으면은 온베이스로 가서 이 라인을 좀 올려줘야 돼요. 온베이스로 갈 수 있는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 몸이 안 움직인다는 거죠. 몸이 일자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둥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둥그렇게 들어가야지 두상에 따라서 둥그렇게 몸이 둥그렇게 들어가고 바디 포지션, 핑거 포지션도 이렇게 둥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이드 베이스에 빠져있으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들어와야 돼요. 벌써 이 각도의 차이 때문에 머리가 무겁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제가 가볼게요. 이 두 편을 패스하고 여기서 온베이스면은 앞쪽으로 이렇게 와야 돼요. 보이시죠? 이만큼이 안 잘린 거예요. 그죠? 들어서 그러면은 다시 갖고 와서 이 두상이 여기서는 약간 자연스럽게 돌아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획 돌아가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돌아가다 여기 획 이 부분이 획 돌아가는 부분이죠. 이 부분 두상이 여기서는 조금 둥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에서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자, 그러면은 이쪽에 왔으면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온베이스 두상이 굴려지니까 더 많이 가서 얘를 잘라줘야 돼요. 안 잘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몸이 움직이고 각도랑 이렇게 다 그리면서 몸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몸이 안 움직이고 가면은 이 머리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죠? 두상이 엄청 둥글어요. 생각보다 이쪽 라인을 갈수록. 그러니까 그 두상에 따라서 많이 바꿔줘야 돼요. 바디 포지션이랑.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좁다고 해서 한 번에 가다 보면 또 무거워져요. 이 부분이 좁다고 해서 얇게 가야지 조금 더 디테일한 컨트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짧게 놓이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짧게 놓겠죠. 그러면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가벼워요. 그죠? 그래도 무거워요. 이 밑에는. 여기까지 내가 이제 컨트롤 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컨트롤하고, 그럼 선생님 말대로 온베이스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요 위에 있는 층이 괜찮은데 밑에가 또 무거워질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요거보다 더 가볍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통 이쪽 부분이 많이 무겁거든요. 그럼 여기서 요렇게 타는 거예요. 요렇게. 이쪽 부분은 잘 컨트롤이 돼요. 요 위까지는. 약간 요런 느낌. 이 부분이 무거워져요. 이 부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온베이스를 한 번 더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럼 다시 잡아서 요 두상의 온베이스로 갖고 와가지고 90도 커트해주고요. 또 마찬가지로 온베이스. 약간 이제 사선 섹션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크로스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면 사이드 베이스니까 NG예요. 여기서는 엄청 크게 두상이 굴러진다고 했잖아요. 손이 더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잡아서 앞쪽으로, 그죠? 많이 컨트롤. 왜냐면 따로 이런 부분을 컨트롤 해주는 거죠. 들어서 컨트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눠서 들어서 컨트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눠서 들어서, 그죠? 컨트롤. 여기도 나눠서 앞쪽으로 당길 때 제가 이렇게 밑으로 당기면 NG예요. 뒤로 사이드 베이스가 돼버리니까 당길 때도 손이 밀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손이 밀면서 앞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한번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까보다는 이런 샤프한 느낌이 가미가 된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쇼컷 할 때 약간 밑에가 무거워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기법을 쓰는 거예요. 여기도 무거워졌다 그럼 여기까지 썼으니까 뒤에가 무거워졌다 그럼 뒤에까지 한 번 더 베이스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를 한 번 더 잘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컨트롤해 가면은 좋아요, 그죠? 좀 아까보다는 더 가벼워졌죠. 반대로 이 부분을 다 온베이스로 한 번 더 컨트롤 해주고 다시 여기서 스퀘어로 또 가벼움을 이렇게 빼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반대로. 그러면 조금 더 위에는 짧아지겠죠, 길이가. 보이시죠? 잘릴 게 더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은, 제가 지금 몸은 안 움직이지만 선생님들 몸을 계속 움직이면서 자르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핑거 컨트롤 하지만 이게 연습을 많이 안 하면은 이게 조금씩 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위를 가볍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좀 얄쌍하게 빼고 싶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온베이스, 생각보다 뭐 레이어를 더 드는 것보다는 온베이스로 한번 잘라주고 여기서 길이 컨트롤 한번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 이 정도만 잘라줘도 얘가 지금 머리가 떠서 그렇지 이렇게 붙을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붙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선생님들이 컨트롤하기는 되게 편하실 거예요. 착 감기는 느낌이 들죠, 그죠? 머리 말리고 한번 다시 비교해 드릴게요. 머리 다 말린 상태고요. 보면 이쪽은 가볍죠. 왜냐면 이쪽 힙 라인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뭉쳐요. 하지만 이쪽이 많이 뭉치겠죠. 이렇게 막 빠지는 머리들 있잖아요. 인스타 같은 데 보면 빠지는 머리, 이런 머리들은 뭐 가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가위로 이렇게 해서 가지고 뭐 여기서 또 긁어낼 수 있는, 여기서 긁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틴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죠? 그거에 따라서 느낌이 좀 틀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안쪽에서 일단 한번 쳐주고, 무거운 데만 한번 쳐주고 결대로 한번 쳐주시고, 그리고 위에서도 한번 무거운데 이렇게 내리면서 한번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모발 보면서 치시면 돼요. 보면서 그래서 그럼 여기가 좀 무겁다 그럼 여기서 보면서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하이 레이어 느낌으로 긁어서 없애준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어때요? 조금 더 야상해졌죠. 그리고 틴닝을 할 수 있는 건 한 이 정도까지 해도 돼요. 좀 더 안전하겠죠, 틴닝이. 많이 안 나가는 거. 그리고 가위로 했을 때는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작업할 때는 가위로 또 많이 해요. 왜냐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섬세한 걸 좀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쳐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왜냐면 아무리 우리가 손으로 잘랐기 때문에 아무리 얄쌍하게 이걸 각도를 맞춘다고 해도 손님들은 모려가 있고 두꺼운 부분도 있고 양쪽이 다 틀리고 하니까 아무리 우리가 똑같이 기계적으로 잘라도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보면 여기가 짧게 되다가 여기가 대부분 무거울 거예요. 그럼 여기를 가위로 무거운 부분을 이제 삭감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얄쌍하게. 가위 각도도 중요하겠죠. 이 각도에 따라서 깊이 들어갈 거냐, 조금만 들어갈 거냐, 더 조금만 들어갈 거냐. 우리 싱글링 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싱글링 할 때 많이 자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라인만 정리할 거면 약간 세우잖아요. 이 라인에 따라서 세워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변화를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명암이 괜찮잖아요. 무거운 데만 명암을 준다거나, 좀 깊게 들어갈 거면 조금 더 세운다거나, 눕힌다거나, 조금 얄쌍하게 할 거면 세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느낌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위로도 잘라줄 수도 있겠죠. 이 무거운 부분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가감하게 하다 보면 이게 팔 수 있어요. 그건 되게 조심해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암을 좀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뭐 바리깡으로 이렇게 밀 때도 있고요. 바리깡으로 이렇게 할 때도 많아요.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은 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어차피 삐져놓은 부분을 더 이렇게 삭감시켜 준다거나, 그죠? 근데 대부분 다 엄청 빠지는 머리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근데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틴닝을 하셔도 되고, 그죠? 왜냐면 이걸 블론드로 잘라놨기 때문에 머리를 얄쌍하게 빼려면 이 끝이 뾰족뾰족해야 돼요. 그래서 끝을 조금 더 얄쌍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것만 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중간에 이 무거운 부분을 그라데이션처럼 잘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맞춰주는 방법이죠. 이렇게. 이것도 마치 모르가 틀려있거나 숱이 없는데 이렇게 쳐버리면 난리가 나겠죠. 이거는 마네킹이라서 어느 정도 잘 되는 거고, 손님 머리는 이렇게 안 되죠. 이 부분이 뒤로 틀렸죠. 손님 머리들은 완전 이게 안 내려오고 완전 뒤로 틀렸기 때문에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부분 다 감안하고, 그리고 인스타에 뭐 유명하신 분들도, 머리 잘하시는 분들 사진 보면서 그거를 커트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스타일링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뭐 제품은 뭐 발랐는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네이프는 거의 딱 떨어지시는 분들은 제가 경험상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마네킹처럼 떨어지는 모발은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거의 다 틀리거나 이렇게 모류가 있거나 양쪽이 숱이 틀리거나 양쪽이 모류 방향이 틀리거나 다 틀리니까 변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 정도 짧은 머리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제품을 바르거나 뭐 눌러준다거나 뿌리를 꺾어서 눌러준다거나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쁜 머리만 한상에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다시 살롱에서 자를 때는 손님들은 다 틀리니까. 제품에 따라서 더 느낌이 틀리니까 그 제품을 바르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오일 에센스를 조금만 소량만 써볼게요. 조금만 해서 오일 발랐을 때 느낌을 한번 보는 거예요. 오일 발랐을 때. 이 바를 때도 약간 사진 찍을 때는 뾰족뾰족하게 좀 뭉쳐주는 게 좋겠죠. 그럼 요런 느낌,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랑 얄쌍한 느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머리는 좀 뜨니까 나중에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럼 요런 느낌. 내가 원하는 느낌에 따라서, 그리고 손님들한테 무조건 눌러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런 기장에 거의 안 뜯는 머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 요 정도 느낌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요즘에는 크림 에센스를 많이 쓰잖아요. 크림이나 워터왁스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지금은 이제 크림 에센스를 한번 발라볼게요. 크림 에센스를 요런 크림 타입이면 다 돼요. 크림 타입. 크림 타입은 다들 아시겠지만 유분이랑 수분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축감을 더 줄 수 있죠. 그리고 머리를 더 뭉치게 해주니까. 이거 바를 때도 밑에 라인 먼저 발라주는 거예요. 라인 먼저. 안쪽 머리. 이건 다 발라주셔야 돼요. 뜨니까. 엄청 뜨는 머리를 가정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사진 찍을 때는 가닥가닥 손으로 여기서 이제 끝내면 안 돼. 골고루 잘 발라줘야 돼요. 안쪽까지. 이렇게 이런 질감 느낌, 우리 질감 느낌 낸 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주셔도 되고, 어차피 우리가 질감 느낌 좀 거칠게 했으니까. 그러면 어때요? 느낌이 또 틀리죠. 똑같은 머리지만. 아까 그 무거운 머리가 머리 스타일이 또 틀려졌죠. 그죠? 이런 느낌을 주는 느낌들이 다 틀려. 여기서 뭐 우리가 뭐 그라로 끝내도 되고, 디스커넥션을 덮어도 되고, 쇼커트로 올라가도 되고, 네이프에서 조금 이제 이미지가 많이 좌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머리에서 뭐 리프컷을 하셔도 되고, 조금 더 어머님 머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여름이니까 이렇게 가볍게 자르고 덮어서 약간 디스커넥션 주셔도 되고, 저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한 제품 바르고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더 중요해요. 이런 느낌이 이제 생긴 거죠. 그죠? 이런 정면에서 봤을 때도 얄쌍한 느낌이 나고, 그죠? 이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죠? 요거보다 더 웨트한 것도 있죠. 한번 그것도 발라볼까요? 웨트왁스나 젤리 같은 거, 젤리 같은 제품이에요. 왜냐면 이제 나는 이런 느낌을 하루 종일 유지하고 싶다. 기본 크림 에센스는 이제 발라도 나중에 조금 매트한 느낌이 되는데, 이런 웨트 왁스나 젤리 형태의 요즘 뭐 힙합 하시는 분들이 촉촉하게 바르고 나오잖아요. 쉽게 말해서 약간 그 포마드 느낌인데 하루 종일 가잖아요. 근데 그 머리를 막 3-4번 감아야 되잖아요. 약간 이것도 그런 느낌 비슷한 거예요. 옛날에 말하면 젤인데 굳지 않은 젤, 뭐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느낌은 조금 더 수축감을 더 많이 주겠죠. 하지만 떡진 느낌이랑 달라붙는 느낌을 더 강하게 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하고 싶다 그러면 똑같은 머리 자르고 이 느낌이 다 틀려요. 똑같은 머리지만 어때요? 반질반질하면서 조금 더 수축감도 들고 조금 더 딱 달라붙는 느낌이 들죠. 또 틀려요. 보시죠. 주는 느낌들이. 왜냐하면 이제 제품에 따라서 이 느낌들이 완전 180도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뺄 거냐 넘길 거냐에 따라서 또 틀리고, 그죠? 그리고 뭐 길이를 더 자를 거냐에 따라서도 또 틀리고. 이런 제품을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잘 써야 돼요. 커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집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잘 잘라놔도 제품을 잘못 꺼나거나 그러면은 머리가 뜨거나 약간 그런 부분을 선생님들이 잘 전달하셔야 돼요. 그게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웬만한 사람들은 다 홈케어나 이런 거 요즘에는 다 잘하니까 그런 거만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고 하면은 주위에서도 머리도 이쁘다고 하고, 이제 미용실도 또 소개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다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꼭 제품이랑 손질하는 방법이랑 때에 따라서 조금 더 스타일링이 완전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발에다가 한번 잘라보시고 제품도 아까 저처럼 여러 가지를 써서 한번 느낌을 보시면은 손님들한테 권할 때 조금 더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왁스 같은 것도 바르셔도 돼요. 왁스 좀 매트한 거보다는 조금 더 유분기 있는 왁스 같은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용사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